5분 책방 나만 아는 거짓말. 언제 나온 책이에요? 2025학년 하반기쯤 작년에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뭐에 관한 글인지 그리고 줄거리 소개해보세요. 총 단편선이에요? 다섯 명의 이야기인데 얘네가 그 독서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하는 동아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대 문학이나 약간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좋아해서 동아리를 신청해서 유정이가 딱 들어갔는데 처음엔 낯설었는데 모두 같이 지내다가 이제 원래 온라인으로만 지냈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 동아리를 애초부터 왜 들어요? 그냥 취미로요? 학교에서 아니, 들라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냥 내가 이 독서를 관련된 걸 토론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동아리를 신청한 거고 그 동아리 리더 현수가 할머니가 되게 유명한 작가여가지고 별장을 빌려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모이는데 문제는 그 별장을 가서 이제 할머니가 작가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작품에다가 사인을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겠다고 현수가 그랬는데 그 책 안에 편지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얘기가 폭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별이라는 예쁜 애가 있는데 걔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과거에 자기 친구를 더 좋아해서 걔한테 고백을 해서 걔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한별이 그 친구한테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미리 말해둔 상태였는데 사귀었다고 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그 여자를요? 네, 그리고 전학식 가게끔 유도한 거예요. 그 폭로글이 써 있었고 현수는 할머니가 작가고 그다음에 엄마가 PD인데 예전에 그 엄마가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는데 그 너무 바빠가지고 한 갈비집 거길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기가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도 거기 편지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 폭로에 딱 문장으로 써져 있어요. 그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범인을 찾는 내용인데 그래서 현수는 또 이제 엄마가 늦게 온 거예요, 촬영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고기를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이게 다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국내산 고기를 썼는데 수입산 고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촬영 못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빨리 재촉을 해가지고 그걸로 결국 찍게 돼서 맛이 없다는 평점과 함께 이게 완전 하락세를 해서 그 가게가 망하게 되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주원이라는 친구도 굉장히 똑똑한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과거에 아빠한테 가정학대 당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아빠 차 들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아이고. 예전에 그냥 같은 반인 친구 그냥 교인 애한테 마주쳐가지고 그 애가 태워달라고 했는데 사고 나서 네. 이제 그 친구의 꿈이 완전히 없어진. 근데 유일하게 유정이 편지만 없는 거예요. 근데 유정이도 사실 그런 거가 있거든. 도벽이 있거든, 내가. 그래서 도서관에서 별로 이렇게 부자는 아니어서 도서관에서 막 그런 관련된 도서나 내가 관심 있는 도서를 보면 막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막 훔치고 그래서 사서 선생님한테 불려간 적도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랬다고 진심으로 말하려고 해도 사서 선생님은 믿지 않는 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은서는 되게 특이한 친구인데 원래 여기서 이 동아리에서 왜 오프라인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했었냐면 은서 때문인데 은서가 얼굴을 공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은서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장애인 친구가 전학을 와가지고 그 친구를 담당하게 된 친구가 된 거예요. 헬퍼? 근데 알고 보니 쉬는 시간이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쉬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왜 그걸 나한테 시키냐 이렇게 막 따지다가 너무 어느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그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가 스스로 한 거 아니었어요? 누가 시켰나 보죠. 시킨 건 아닌데 그냥 너무 그게 짜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아예 애들도 안 도와줬어요? 걔를?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 아픈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또 그 뭐지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얘가 먼저 그랬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먼저 주도해서 얘 왕따 시킨 거라고. 맞잖아요. 그래서 얘 혼자 외톨이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걔가 왕따 된 거예요? 네. 그 장애 아이가? 네. 그래서 여기서 과연 거짓말을 하고 이 편지를 끼워넣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추측하는 이 중에 거짓말이 있어요? 있죠. 이 중에 거짓말이 있고? 과거가 잘못된 애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애 걔예요? 아니 주인공 아니고 은서가 사실은 거짓된 내용이에요. 얘는 잘못을 안 했는데 거짓말을 적은 거예요? 왜요? 맞지. 아까 사실 이게 은서가 오프라인을 가기 원하지 않았어서 도중에 바꿨어요. 원래 얼굴을 모르니까 사실 그 은서가 그 장애를 그렇게 한 애예요? 네 그게 근데 아니 그 과거는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고 그 은서라고 재영이라고 있는데 그 재영이가 그 주원이한테 사고 났던 애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의 사촌 동생이에요. 네 그 은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오프라인 행사에 가겠다. 네 행세를 하고 그래서 주원이를 원래 복수할 생각이었는데 주원이만 딱 이야기를 쓰기에는 너무 그러면 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얘가 그냥 거짓말하면 끝이기 때문에 모든 애에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근데 다 그거를 애들이 쓴 거지. 스스로 자백한 건가요? 자백한 거 아니고 편지 내용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여진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러면 그 복수를 위해서 걔가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무면허 운전을 하는 거는 되게 큰 일이죠. 다른 일에 비해서는 생명의 가까이 있으니까. 그 여기서 나만 하는 거짓말은 나만 알고 있는 나쁜 행동을 얘기하겠네요. 그치.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도 되겠네요. 그죠? 이 작가는 이런 글을 왜 썼을까? 사람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 귀찮아서 대답하기 싫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용인되는 거짓말이거든요. 습관적으로 허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실을 만들어내가지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뭐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런 거 다 거짓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거짓말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거짓말을 또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상처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사실만 얘기하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치.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때도 많잖아요. 애가 머리 다 자르고 왔는데 망했어. 그럼 망했다고 말해요? 말하는 순간에 3분 이내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말 안 하는 게 맞아요. 그치. 이미 변했잖아요. 얘가 변했는데 그걸 얘기할 수 없고 근데 3분 이내로 바꿀 수 있는 거면 얘기해 주는 게 맞죠. 친구면. 작가가 자기가 아는 연예인이 약간 김세론이요? 그때 그 얘기한 걔예요? 그 관련된 얘기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과연 이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때 저질러도 음주운전으로 개봉할 만한 영화가 개봉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과연 이거는 용서받을 짓을 그러니까 과거를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면 용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약간 반성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의를 인정하느냐는 거죠. 사람은 잘못을 하죠. 근데 잘못을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어떤 잘못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가치관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하게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저 귀찮다고. 그러니까 좀 정신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자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학폭만큼 심각한 일이죠. 성폭행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어렸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게 이해가 되고 용인이 되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린 신이 아닌데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신이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럼 민서는 잘못한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닌데 그걸 평생 동안 따라갈
만한 일인지 아닌지는 판단해봐야 된다. 그건 누가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신이 판단하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회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은 없으니까. 신이 없어요? 그렇게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아니 근데 신이 있다 쳐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다? 네. 그래서 민서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이 사람 절대 안 갈 것 같아. 그럼 용서해요? 그 죄질이 무엇이든. 인간이 되게 끊임없이 악해질 때도 있고 인간이 끊임없이 선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래도 될 때 계속 나빠지거든요. 이래도 계속 속내라고 해도 계속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선해질 때는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선해져요. 나 지금 같은 말 하고 있죠, 두 개 다. 누가 나를 거짓으로 얘기했는데 계속 믿어줄 때 악해지고,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어줄 때 선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막 사회적 제재라고 해서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한테 막 신상을 까가지고 그 사람들의 회사 생활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인터넷에 유행이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생각하면 그 사람 되게 나쁘잖아요. 왜 남의 사생활을 옛날에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집단 윤간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한 맞지. 사람을 성폭행했던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밀양이었나? 밀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짐승이잖아요. 한 여자를 그런 식으로 겁탈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회적 제재를 받아도 마땅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이 이 토픽 얘기 안 하고 사회적으로 신상을 깠다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누가 내가 옛날에 했던 잘못을 다 얘기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면 그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작가는? 그래서 끝에 용서 받나요? 용서하는 건 아니고 끝에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냥. 누가요? 잘못을 저지른 모두가. 주원이가요? 모두가. 모두가 인정을 하고, 나도 잘못을 했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겠다. 문학은 항상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많이 두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면 글로 뭔가를 풀어내지 않을 거야. 풀어낸다는 건 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으니까 문학 작품이 존재하겠죠. 그럼 주원이는? 근데 주원이가 애초부터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왼손잡이의 아이가 손을 못 쓰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사후는 어떻게 됐는데요? 사후 근데 처리 알고 어떻게 보니까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 뭐였냐면 진실은 사실 그 애가 수호거든요. 수호. 네. 수호라는 친구가 사실은 태워달라는 것까지 맞는데 중간에 핸들을 꺾었어요. 자기가. 수호가요? 어. 그래서 차가 사고가 거예요? 난 거예요. 근데 수호는 그게 무서워서 또 거짓말을 한 거지.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냥 걔가 사고를 냈다. 근데 왜 꺾었어요? 무서워서? 원래 죽으려고 했던 거지. 원래 죽을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이용한 거였어요? 응. 그러니까 탔지. 위험하게. 그러네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타려고 했는지. 그래서 또 사촌 동생은 그거 모르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복수를 끝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거야. 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다 떠벌리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게 하는 게 복수였어요? 응. 뭐 타격은 없지 않나요? 그냥 괴로운 거 정도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누군가를 복수를 할 때는 한 사람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해하고 얘는 유해하다라는 걸 봤는데, 이렇게 안에 보면은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은 전반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확증 편향대로 얘기하죠. 얘는 피해자, 얘는 가해자.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 얘가 엄청나게 가해를 많이 했어, 얘한테. 그래서 얘가 복수를 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얘한테, 그 가해자한테 가해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우리가 모든 면과 모든 역사를 다 알고 한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겠어? 한 사람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방위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얘 왜 이렇게 사람을 때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정당방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격이 최소한의 방어일 때도 있잖아요. 공격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을 당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만 보고 이게 공격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 프레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한테는 큰 통찰이 될 수 있죠. 피해자 프레임이 알고 보니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피해자 프레임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을지 전에 그 사고 당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컨설팅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되게 다각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절대 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뭐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절대 악과 절대 선을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문학 작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문학 작품은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다. 맞지. 그렇다고 뭐 인간이 인간한테 지켜야 될 최소한의 A를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다각적으로 인간이 변하잖아요. 상대에 따라. 상대와의 의사소통과 상대와의 맥락에 따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문학 작품에서 절대 선과 악은 대부분 반대이잖아요. 절대 선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기 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거 대상에서 되게 유리한 일이에요. 얘가 그럴 리가 없어.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사람은 필요하죠. 민서도. 어떤 환경에 민서가 어떻게 놓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는 스스로 설계해야 할 일이에요. 얘는 원래 거짓말 잘해 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해도 거짓말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행동이 다 누적이 되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이 그걸 못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꾸준히 계속 못 볼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어쩌다 보게 돼요. 누군가가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뭔가 자기에게 지켜야 할 가치관을 지켜야죠.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가장 이타적인 게 가장 편한 일이라니까요. 그 이타성 때문에 가장 호혜를 입고 이득을 보는 게 자신이니까. 뭐 사람이 그러잖아. 그러한다.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것이다. 이거는 다 상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주 어린 아이야.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쌓아온 역사로 바탕으로 그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로 판단해요? 역사가 아니라 뭘로 판단하죠?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특이하지. 그럼 역사 말고 뭘로 판단할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가 뭐 외모가 됐든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 아니면 그 사람의 눈빛이든 그런 걸 다 쌓아가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되게 약자의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죠.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지. 이미지 관리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미지 관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화를 낼 수는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주원이 때문에 떡밥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상관도 없이 반성을 하게 됐네요.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나요? 거치죠. 나중에 한별이도 이제 그 아이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현수도 진심 엄마가 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엄마가 PD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유정이만 바뀐 게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는 되게 용기 있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반성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변할 걸 믿거든요. 근데 막 손가락질 한 사람은 자기가 반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이 변할 거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쟤는 판사가 네. 판결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변호사하고 검사가 있잖아요. 변호사는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선을 보고 그렇죠. 형을 줄이기 위해서죠. 검사는 그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악을 보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그렇죠. 같은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걸 보고 얘는 사회적인 평판을 위해 그 행동을 했다. 아니다. 선의에 의해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되게 다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면도형이지 않아요. 절체로.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내 가설이 약간 맞다. 내 가설이 이 상황에 맞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닫히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절대 악, 절대 선, 절대적 진리 이런 게 되게 어쩌면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찬양해야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놓쳤을 것도 있다. 아니면 내가 얘가 너무 좋아서 이걸 안 보고 있다. 이런 걸 알아야지. 스스로의 무지를 알려면은 의심을 찬양해야죠. 의심을 찬양함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시였어요. 나만 하는 거짓말을 어떤 친구에게? 민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많이 하죠. 보통 언제 하죠? 귀찮아서 하죠. 나를 숨기려고? 이미지 관리하려고요? 그것도 이미지 관리하기 위한 거짓말 때문에 더 이미지가 하락하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부모한테 하나요? 선생님한테 해요?
친구들한테? 근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는 좀 바꿔 외부 환경에? 외부 친구들한테? 아, 친구들이나 근데 이게 거짓말하고 위선은 약간 다르거든요. 거짓말은 상대를 위한 거짓말도 포함이잖아요. 근데 위선은 살짝 가면 쓰는 거지.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착한 척이라도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착한 척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착해지지 아니하나. 이게 맞아요. 착한 척을 계속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착한 척이라도 하는 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매 순간에 매번 다 진실돼요. 그치. 그렇잖아. 착한 척 하는 거 있죠. 상대를 위해서 착한 척. 여기에서 최악의 악마의 얼굴 하지 않는 거 이것도 그게 좋아요. 위선이라고? 그것도 위선이에요. 최악의 악마의 얼굴 하지 않는 거. 근데 위선은 조금 워딩 자체가 좀 부정적이게 쓰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거 반대말이 작위거든요. 작위. 자기적인 제스처.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이쁜 척하거나 편안하지 않는 자기적인 행동을 선하게 하는 거예요. 안 착한 애가 착한 척을 해.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저기 위악도 있거든요. 착한 애가 못된 척을 해. 왜? 자기를 숨기려고. 위선과 위악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선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그 위선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썼어. 이건 위선에서 끝난 단어가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위선이 그냥 상대를 위한 위선까지는 괜찮아요. 아니 정말 좋아서 전화한 사람이 꼭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위선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치. 우리가 진짜만 얘기만 하면 죽어요. 진짜 얘기하다가 한 명도 살아남지 않을 거야.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겉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제 뭐 맞아주고 싶지. 선생님은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겉으로 내가 생각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돌 맞아 죽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다른 사람도 선생님만큼 생각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추천하고 뭐 재미, 공감, 정보 그리고 감동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어떤 친구한테 추천을 하냐면 너무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그렇지. 그런 사람들 변할 수 있다는 변할 걸 수 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민서도. 그러니까 과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가는 차원에서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과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에 좀 달관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과거에서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재미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뭔가 폭로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기대했던 여행이 폭로를 하면서 이제 범인을 찾는 그런 장소로 변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흥미로웠어요. 그다음에 정보는 누구나 이런 과거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하나쯤은 있다. 누구나 있다는 게 그게 새로웠어요? 그게 정보로서요? 정보로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사람도 그런 면이 완벽한 있다.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였던 사람. 완벽한 척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다음에 흥미는 주인공만 과거가 나오지 않거든요. 폭로글이. 그래서 오히려 주인공도 여기 실존 인물이죠? 네. 음. 근데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주인공만 변하지 않거든요. 반성가 이제 훔치고 막 도벽 같은 거 하진 않는데 그래도 반성하진 않아가지고 이때 뭔가 얘도 폭로를 당했으면 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좀 고통 싶기도 속에 반성이 올 수 있죠. 아무런 자국 없이 반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충격의 오빠. 평점.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 한마디로 하면요. 나만 하는 거짓말, 모두가 아는 진실. 나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 나만 하는 거짓말,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속일 수는 없다.